자, 오늘 다룰 주제는 왜 쥐는 장을 보러 갈 수 없을까입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싶으시죠? 근데요, 이 질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류 지능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랑 딱 마주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마트에 가는 거 있잖아요. 이 장보기가 글쎄요, 우리 조상인 영장류의 진화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보기라는 행동은요, 다른 동물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 뇌 속의 어떤 초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단서, 바로 쥐의 장보기 문제입니다. 쥐는 왜 장을 볼 수 없을까요? 이 간단한 비교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계획대의 반응. 우리는 예를 들어 월요일에 목요일 저녁 메뉴를 생각하고 미리 장을 받을 수 있죠? 이게 바로 계획입니다. 근데 쥐는 어떨까요? 쥐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먹어요. 반응하는 거죠. 며칠 뒤에 배고플 걸 대비해서 미리 뭘 챙겨두고 이런 거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인간의 뇌가 이렇게 큰 건 복잡한 사회생활 때문일 거야. 이게 바로 유명한 사회적 뇌 가설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정답이 사회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뭘 먹고 살았는지, 즉 점심 메뉴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안 가설로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의 뇌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과일이었다는 거죠. 과일이 키운 뇌,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영장류 조상들이 과일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과일 따먹는 게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완전 고도의 두뇌 싸움이었죠. 왜냐면 잘 익은 과일은 금방 사라져요. 한 72시간이면 끝이죠. 또 숲 여기저기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요. 거기다 다른 동물들도 다 그걸 노리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이 모든 걸 뚫고 과일을 먹으려면 머릿속에 수백 그루 나무의 위치, 언제 익는지, 누가 노리는지 이런 정보가 담긴 거대한 정신 지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가 생태학적 뇌의 가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생활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먹이 찾기라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문제가 우리 뇌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주장인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당장 배고픈 걸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쯤 배가 고프겠구나 하는 미래의 내 상태를 예측하고 그걸 위해 미리 움직이는 능력, 이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론은 정말 그럴듯한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준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동물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6년에 정말 기가 막힌 실험이 하나 설계됩니다. 이름하여 갈증 함정 실험. 일단 원숭이와 쥐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줘요. 작은 간식 그리고 훨씬 더 큰 간식. 당연히 큰 걸 고르겠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이 큰 간식을 먹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목이 마르게 만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 큰 간식을 먹으면 물을 마시려면 몇 시간을 꼬박 기다려야 하고요. 작은 간식을 먹으면 바로 물을 줬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죠. 다람쥐 원숭이는 몇 번 겪어보더니 깨달은 거예요. 지금 큰 거 먹었다가 나중에 목말라 죽겠구나. 그래서 당장의 큰 유혹을 참고 미래의 갈증을 피하기 위해 작은 간식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쥐는요? 전혀요. 나중에 목이 마르든 말든 그냥 눈앞에 큰 간식을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죠. 자, 이걸로 영장류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무엇, 왓은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how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비밀스러운 뇌의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전혀 목이 마르지 않은데 나중에 목마를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물을 챙기는 행동. 우리 뇌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해내는 걸까요? 그 힌트가 아주 의외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째, 하루 종일 굶은 내 친구는 지금 얼마나 배고플까? 이걸 상상하는 것. 둘째, 내일 아침에 일어날 나는 얼마나 배고플까? 이걸 상상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풀 때 똑같은 정신적 도구를 사용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미래의 내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자인 토마스 서든 도프가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른 동물이 나중에 배고플 걸 상상 못하는 건 그냥 동물이 다른 동물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왜냐고요? 둘 다 지금 내 상태와는 다른 어떤 정신 상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인류 지능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돌파구, 그게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위대한 돌파구의 이름은 바로 멘탈라이징입니다. 멘탈라이징.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상상해 보거나 미래의 내 마음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이 멘탈라이징이라는 단 하나의 능력이 딱 생겨나니까 정말 놀랍게도 마치 패키지 상품처럼 세 가지 초능력이 한꺼번에 따라왔어요. 첫째,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읽는 마음 이론. 둘째, 남을 보고 따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모방 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미래의 나를 위해 계획하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설이 완벽하게 합쳐집니다. 기억나시죠? 멘탈라이징이라는 이 능력 하나가 두 가지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해버린 거예요. 과일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의 다음 수를 읽고, 이게 바로 생태학적 문제. 동시에 우리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어서 관계를 유지하고, 이게 사회적 문제. 결국 뭐예요? 음식 문제와 사회 문제는 애초에 다른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과일에서 로켓까지. 이 작은 진화의 한 걸음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스케일을 한번 느껴보시죠. 수백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이 새로운 능력을 써서 내일 아침 어느 길로 가야 가장 잘 익은 무화과를 먼저 차지할 수 있을까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똑같은 뇌의 능력으로 다른 행성에 로켓을 보낼 미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과일을 찾기 위해 진화시킨 능력이 결국 우리를 우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과거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진화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도의 문제들은 과연 우리의 마음을 또 어떤 방향으로 진화시키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